네, 107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태형상사고요. 사무기기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형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고 되어 있는데 교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옳은 내용이죠. 근데 어디가 틀렸다? 메인 화면에 기초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 가시면은 여기에 우리 회사의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한 건데 이게 잘못 입력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 입력된 거를 어떻게 한다? 바꾸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잘못 입력되었어요. 그쵸? 자, 어떤 게 잘못 입력되었느냐? 첫 번째, 등록번호가 입력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과세자이죠. 근데 이게 간이 과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고 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태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업태는 도소매인데 여기에는 뭐다? 제조업이라 되어 있으니까 업태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바꾸겠습니다. 몇 번으로? 107, 36, 그리고 25785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로, 그쵸? 바꿔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업태는 제조가 아니라 뭐다? 네, 도소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거죠. ESC 빠져나오시면 몇 점? 6점을 드립니다. 자, 쉬운 내용이니까 이런 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형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인데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건 뭐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니까 메인 화면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띄우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입력된 내용이 차액이 650이 발생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잘못 입력되었으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맞추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추어 나가시면 되는데, 자, 맞추어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틀린 부분이 또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를 고칠 건데, 첫 번째,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현재 전산과 안 맞아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누계액. 자, 이거 누구 거? 비품 밑에 있는 이 감가상각누계액 240 있죠. 그쵸? 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자, 이 금액도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만 고쳐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을까? 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이 없죠. 쌤, 바드럼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바드럼 거고요. 그쵸? 바드럼 거는 손대면 안 돼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빈칸에다가 대손충당금을 하나 달아주셔야 되겠죠? 짝지는 누구? 외상매출금 거. 얼마? 문제 보니까 10만 돼 있죠? 자, 이거 하나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비품 밑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이 600이라 돼 있는데 우리 문제는 얼마나 돼 있어요? 240이라 돼 있죠? 그래서 24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안 맞죠? 1100돼 있죠? 문제는 8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을 80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가 되면서 차액도 없으니까 현시간부로 2번 문제도 끝이 나는 겁니다. 네, 6점입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크게 2문제 나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자, 거래처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거죠.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금융기관이니까 일반 거래처가 아닌 금융기관에 가서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자료 보시면서 등록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죠. 98005 코드 번호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이름이 누구죠? 신한은행이죠. 그리고 보통예금 맞습니까? 맞죠. 유형의 보통예금이라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110-081-834-00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자, 이거 적었고, 이거 적었고, 이거 적었죠. 자, 계좌 개설 1, 이것도 적었고, 2023년도 어디? 네, 1월 1일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3년도 0101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남았죠? 사무용 계좌에다가 여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에 여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 했네요. 자,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양가로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이죠. 자, 이건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받을원과 지급원만 고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받을원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봐주시고요. 자, 기후 상사는 어때요? 금액이 맞죠? 누가 없지? 하우스컴이 없죠? 그럼 여기다가 F2 누르고 하우스컴 네, 찍고 금액 얼마? 5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급원 어때요? 모두 PC 하나로 컴퓨터. 거래처는 맞는데 금액이 이상하죠? 모두 PC는 250 아니죠, 400이죠. 하나로 컴퓨터는요, 이게 250이죠. 이렇게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차익도 0이 되니까 이상으로 네, 2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7월 5일부터 갈 건데요.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원만큼을 3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원만큼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 은행한테 돈 빌린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겠죠?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에 이름 그대로 3개월이니까 1년 이내이죠. 단기 차입금 그대로 1000만원 적으시면 돼요. 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1000만원 갚아야 돼요. 1000만원 빌렸으니까. 그쵸? 그리고 거래처 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이자 30만원 빼고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럼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97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쌤 970 들어왔으니까 970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1000만원을 갚아야 돼요. 단지 뭐다?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그냥 떼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0만원만큼은 뭐다? 이자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월 5일날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변을 먼저 분기하는 게 좋아요.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은행은 세무은행 맞나요? 금액은 1000만원 갚아야지. 하지만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은 97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왜? 이자 30만원 떼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1000만원 받아가지고 이자를 30만원 주게 되면은 그래도 970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쵸? 차변에는 이자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7월 7일날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인데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건 분견은 쉽죠.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오고 외상이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분견은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명세표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얼마를 구입했는지 그 금액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396만원이죠? 누구한테? 대림전자한테 구입한 거죠. 우리 회사가 태형상사고 공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판매자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자가 대림전자니까 대림전자로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문제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7월 7일날 차변에 뭐다? 상품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온다? 396만원 맞습니까? 이거 전부 다 외상이에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 분결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누구? 누구한테 사왔죠? 네, 대림전자. 그렇기 때문에 대림전자로 거래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3번. 8월 3일날 국제전자가 외상매출금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큼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국제전자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했답니다. 자, 이 문제도 외상값 받은 거죠. 그쵸? 외상값 받아버리면 대변에 뭐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재산이 감소합니다. 요거 1번. 자, 차변은 뭐 들어오죠? 1,500은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2번 보통예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3번 돈 받을 어음,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은 둘 다 채권이니까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분개하겠습니다. 자, 8월 3일날 일단 외상값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다. 이거 먼저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방금? 네, 국제전자였죠. 국제전자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사라진다? 2천만원만큼 사라지죠. 자, 이게 어떤 돈으로 들어옵니까? 첫 번째,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그러면 차변, 들차, 나대 얼마? 1,500원, 5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500만원만큼은 차변에 뭐다?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어음 받았으니까 돈 받을 어음이죠. 얘도 돈 받을 거니까 국제전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8월 10일날 취약계층의 코로나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한국복지협회에 현금 100만원만큼을 기부했습니다. 자, 기부금에 현금이죠? 이런 분개는 쉬운 거니까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날 차변의 비용 발생 기부금 얼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자, 이런 건 풀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9월 1일입니다.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자, 9월 1일날 우리가 매출거래처 대표의 결혼식을 축하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접대한 거지. 그래서 차변에 뭐다? 접대비. 그리고 대변에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자, 그러면 화환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49,000원이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날 분개할게요. 차변은 뭐다? 접대비 몇 번대? 800번대 49,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나갑니다. 얼마? 49,000원. 자, 우리 접대비가 쌤이 요즘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법상 이제 접대비가 내년 2024년도부터는요 이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세법에서 바뀐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한 번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접대비를 업무 추진비로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안 되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거의 세법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니까 우리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서도 나중엔 결국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2024년도에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
안 되면 좋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연도에는 접대비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괜히 얘기했나? 네. 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6번입니다. 9월 10일 날 영업부 사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15만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15만원을 보통연금 계좌에서 2차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하나의 점표로 처리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회사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 쌤이 얘기했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뭐다? 네, 복료 등비로 분개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로 분개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은 얼마 나가요? 일단 직원이 부담한 거 얼마? 15만원, 회사가 부담하는 거 15만원. 반반 부담이죠. 그럼 반반이니까 얼마? 이게 15, 15, 30이 보통예금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영업부 사원은요, 급여 지급 시에 이미 공제했으니까 걔는 뭐였을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분개를 한번 해봐요. 해보게 되면은 차변의 급여, 그쵸? 대변에요.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것들 때문에는 전부 다 뭐다? 예수금으로 분개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차변에 사라지면서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회사 부담하는 거는 당연히 뭐다? 비용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비용. 그 이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9월 10일 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뭐가 나간다? 네,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직원 부담, 그 다음에 회사 부담 합쳐서 30만원 나가고 차변에 예수금 사라질 거예요. 얼마? 직원들한테 월급 주었을 때 이미 떼었던, 그쵸? 떼었던 예수금. 그게 얼마? 15만원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니까 얘는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800번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10월 11일 날 매출처 미래전산의 판매용 PC를 480만원만큼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판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분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에 판매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받았답니다. 이건 분개해야 되겠죠. 계약금 받은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들어온다. 얼마? 480에 20%면은 곱해보세요. 96만 나오죠? 들어오고 이걸 대변에 선수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먼저 받은 돈, 부채의 증가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선수금도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미래전산. 자, 그러면 10월 11일 날 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뭐가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다? 96만원. 이거 대변에 선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누구? 미래전산으로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8번 11월 25일 날 전월분 PC카드 사용대금 5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2차하여 주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자, 한마디로 카드 대금을 결제한 거죠. 그럼 대변에서 뭐다? 보통예금이 빠져나왔겠죠. 50만원. 근데 이게 뭘로 분개되어 있었다? 미지급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용하라는 얘기는 미지급금으로 분개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다?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이 BC카드로 달리는 겁니다. 자, 11월 며칠 날? 25일 날에 차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BC카드. 카드 대금 결제한 거죠. 얼마? 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일반전표 임용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문제가 비교적 다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그나마 여러분께 조금 어렵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1번 같은 문제들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뭐가 있을까요? 6번 같은 문제들. 자, 이런 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문제 5번에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은 붕괴가 되어 있지만은 그 붕괴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본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자본적 지출이면 어떻게 한다?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이 엘리베이터 대금을 건물에 다 엎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아무튼 그렇게 보통예금으로 주었는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런 얘기죠. 즉 비용 잡았다는 얘기예요. 비용 잡으면 안 되겠죠. 자산으로 증가하는 붕괴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 7월 29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선비 보이죠? 이걸 뭘로? 건물로 바꾸어만 주시면은 네, 3점을 드립니다. 간단하죠? 2번 대표자 개인의 소유주택 에어컨 설치 비용 150만원만큼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고 비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 나간 건 확실하죠. 그럼 대변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대표자 개인의 주택에 설치한 거죠. 이거는 회사 업무용으로 쓴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 비품으로 분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대표자가 뭐다? 자기 마음대로 쓴 돈이니까 인출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자, 11월 23일 날 그쵸? 비품 아니야. 왜? 업무용이 아니니까. 대표 네가 마음대로 쓴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서 뺀 거죠. 인출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인출금은 나중에 결산되면은요, 대변에 사라지면서 차변 어떻게 하죠? 자본금에서 뺀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출제위원은요, 여기에 자본금으로 이렇게 빼는 분개를 바로 해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일단 이론적인 원칙은 인출금이 맞는 거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하지만 자본금도 맞다라고 해줬다. 왜? 나중에 언젠가는 자본금에서 뺄 거니까. 이상으로 자, 오류 정정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총 몇 문제? 4문제가 나올 거고요. 결산 문제 푸는 순서 알고 있죠? 첫째, 수동 결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얘는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시면 나머지를 다 분개해 준다 그런 얘기죠. 자동 결산은 우리 2급에서는 3가지가 잘 나오죠. 기말 재고, 대손 감가.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뭐 수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1번은 네, 수동이죠. 2번도 수동입니다. 3번도 수동이에요. 4번도 수동입니다. 야, 이번 문제는 그 분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 대신에 결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자,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냈다 어디에서? 일반 전표에 12월 말일자로 문제를 풀면 돼요. 1번 영업부에서 소모품 구입 시 단기 비용 소모품비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3만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우리 회사가 과거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소모품을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구입 당시에는 대변에 뭐다? 일단 돈 주었겠지. 그쵸?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지만 얘를 아무튼 뭐다? 차변에 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그쵸? 근데 기말해 보니까 미사용한 금액 무슨 말이죠?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가 있다? 3만원 있죠. 그럼 여러분 이 3만원만큼은 소모품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사용을 안 했으면 비용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만원만큼의 비용을 빼란 얘기죠. 그럼 비용의 소멸은 어느 변? 대변이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얼마? 3만원만큼 빼는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100만원일지 1000만원일지 모르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다 3만원만큼 안 썼으니까 비용을 빼란 얘기죠. 쓰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아니죠. 그쵸?
그럼 이거 차변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뭐다? 결국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제 남아있어야 되겠죠? 기말 재고액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3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월 말일날 대변의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얼마? 3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안 썼으니까 차변에 뭐다?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이름으로 불러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은 2번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가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1개월 전에 동서텔레콤 주식 50주를 액면가를 이제 5,000원이죠. 5,000원. 주당 만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근데 액면가는 무시하는 거죠. 맞죠? 그럼 구입했을 때는 뭐다? 50주 만원이니까 50만원치를 구입했다. 그 얘기예요. 액면가 무시입니다. 그쵸? 50만원치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말에 뭐다? 공정가치가 주당 12,000원이랍니다. 그럼 50주가 12,000원 되었으니까 515는 520, 60만원 되었다는 얘기죠. 60만원. 그럼 얼마가 올랐습니까? 10만원 올랐죠? 그럼 10만원만큼 차변은 뭐다? 자산의 증가, 단기매매 증권 10만원 오른 거 분개하면 되고요. 얘를 대변에 평가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발생을 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얘도 분개합니다.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얼마? 10만원치가 올랐죠? 올랐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기쁘지. 기쁘니까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칠 때 참고로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없으면은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걔를 쓰면 됩니다. 걔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3번. 자, 3번은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 보험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에 갱신을 했죠. 보험료가 36만원인데 이 기간은 10월 1일부터예요. 이게 중요하죠. 10월 1일부터. 그리고 내년 9월 말일까지인데 총 몇 개월? 12개월이죠. 일단 12달의 보험료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를 보통예금으로 2차에 납부하고 전액 어떻게 했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언제? 10월 1일 날에. 그리고 보험료는 월할 계산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나보고 도대체 뭐 어쩌라고, 그렇죠? 맞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결산분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을 배우지 않으셨으면은 얘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결산 정리 분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그 당시에 분계를 볼게요. 자, 10월 1일 날 분계 어떻게 했다? 차변의 보험료, 왜?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36만원.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 아니고요. 그쵸? 근데 지금 뭐다? 결산이죠. 그럼 결산되면 어떻게 한다? 이 36만원이 정말 이번 연도 1년치의 보험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 보세요. 36만원 곱하기 일단 몇 개월? 이게 전체 12달 치죠? 그럼 12분의 해야죠. 그럼 12개월 분의, 근데 가입은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갱신한 거니까 10월 1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그러면은 10, 11, 12, 3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2달 30만원 중에서 3개월치만 이번 연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보험료는 36만원이 아니라 3개월치만 비용으로 분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3개월치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니까 36만원 곱하기 12분의 3 해가지고 9만원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보험료는 얼마이다? 9만원이 맞는 거죠. 그럼 얘를 9만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결산 때 어떤 분개하면 될까요? 그렇죠. 12월 말 날에 보험료 36만원 중에서 9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얼마? 27만원만큼은 보험료가 아니죠.
맞잖아요. 27만 원만큼은 단기 보험료가 아니에요. 이건 내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 뭐다? 너는 더 이상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아니야 하면서 27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취소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내년 거니까. 이번 연도 거는 9만 원치예요. 그쵸? 그럼 쌤 얘는 어떻게 해요? 돈 미리 줬는데요. 그렇죠. 돈 미리 줬으니까 차변은 뭐다? 먼저 준 보험료다.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2월 말날 대변에 보험료 얼마 800번대 27만 원만큼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시고 나서 차변에 얘를 내년 걸 미리 주었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는 이런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게 끝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10월 1일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으로 보험료를 내잖아요. 냈을 때 이거 비용이 아니고요.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답이 뭘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답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는데 비용 처리했다면 보험료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다?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보험료 이번 연도 거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9만 원 나왔죠. 이렇게 분개하던 일단 단기의 보험료는 9만 원이죠. 근데 얘는 어땠어요? 보험료로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9만 원을 남기고 보험료 27만 원만큼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얘는 애시당초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12월 말날에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야, 너는 보험료를 아예 잡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12월 말날에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아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그럼 9만 원만큼은 미리 준 비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변 어떻게 한다? 미리 준 비용이 아닌 만큼은 빼야죠. 그래서 선급 비용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비용 처리하는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뭐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계 2급뿐만 아니고 회계 1급 전산 세무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급 비용 처리했다면은 보험료 하나도 안 잡았으니까 보험료 잡은 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보험료 잡았으니까 보험료인 만큼을 놔두고 아닌 만큼을 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개하던 어차피 단기의 보험료는 똑같이 얼마? 9만 원이 나오는 거죠. 볼까요? 36만 원에서 다른 변 27만 원을 빼보세요. 9만 원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9만 원밖에 없으니까 9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연도께 차기의 보험료인데 차기의 보험료가 선급 비용이죠. 그럼 여기 선급 비용 얼마예요? 27만 원. 여기 선급 비용 얼마예요? 36만 원 아니죠. 왜? 9만 원 뺐으니까. 그쵸? 요것도 퉁치면은 요것도 27만 원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분개하던 같은 건데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개할 것이고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개할 것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쌤이 부연 설명까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마지막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에서 귀속분은 60만 원이랍니다. 자,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에서 귀속분이 6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요? 60만 원만큼이 단기분이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돈을 안 주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아직까지 비용 안 잡았겠죠. 하지만 회계는 뭐다?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가 뭐예요? 그 연도에 발생을 했으면은 그만큼을 무조건 돈을 주든 안 주든 비용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뭐
이자 비용으로 비용 잡으시고 대변에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네, 방금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네. 네, 60만 원이었죠? 네. 대변에 얘를 미지급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사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끄시고 빠져나오시면 네, 현시간부로 6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결사는요 좀 어렵게 나왔죠. 자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기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을 꼭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쌤이 기본 강의 때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다 눈에 익기만 하면은요 이거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 동안에 지출한 접대비의 금액, 판매비와 관리비면 800번대죠. 금액이 얼마이냐를 묻고 있죠.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 자, 특정한 이제 월을 언급하고 있죠. 이거는 뭐 월계표 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총계정 원장 가도 괜찮은데 수익 비용은 뭐 가급적이면 월계표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쌤은 월계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월계표 여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일계표보다는 월계표가 낫겠죠. 그리고 접대비를 보시면 돼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자, 이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의 합계 얼마? 650이 답입니다. 자,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쌤은 월계표에서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수익 비용은 월계표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상반기 동안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가 얼마인가 이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쌤, 이거 다 현금으로 지출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접대비가 650이지만 현금으로 지출한 거는요, 현금과 접대비가 만나는 이 지점에 640이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월계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둘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2번. 1월 말에 미수금 잔고가액은 정기 말에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정기 말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재무상태표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단기의 재무상태표는 여기죠? 클릭. 자, 1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1월 달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미수금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그럼 미수금이 단기에는 얼마예요? 단기에는. 이게 단기죠. 얼마? 네, 505만원. 근데 이게 전기에 뭐라고요? 말과 대비하여. 전기의 말과 대비하여. 전기 말이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450이죠. 그럼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러면 505만원에서 전기 거 450을 빼면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이다? 5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5월 말 현재인데 현재란 말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1월 1일부터다. 그 얘기예요. 그럼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죠. 외출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이게 별표죠. 코드와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문제에서 거래처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다?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클릭. 날짜는 1월부터 언제까지? 네, 5월까지.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놓으시고요. 1일부터 5월 말까지. 자,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구입니까? 누구지? 네, 외상매출금.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네. 엔터. 자, 거래처는요, 특정한 거래처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거래처들 중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뭐다?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오죠. 그럼 이때 뭐다?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누구냐 그 얘기죠. 그럼 잔액이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잔액을 클릭
클릭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보여준다고 했죠? 누가 제일 커요? 대북전자. 그쵸? 하지만 코드를 물어봤기 때문에 112번이 답이죠. 그러면 112의 금액은 3,65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회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입력을 한다고 했죠, 쌤이? 그렇죠.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입력한다고 했죠. 자, 이거 입력할 때 있잖아요. 열려있는 메뉴는 모두 닫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일개표 이런 것들 있으면은 다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전표라든지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다 닫아 주세요. 닫아 주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실무시험 답안이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조회 문제의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에 이제 실무시험을 다 치고 나면은요, 이론 문제 시험을 칠 때는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남아있으면 좋아요. 그때 이제 이론 문제를 풀고 다 풀었으면은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줄 세워야죠. 줄 세우고, 그쵸? 자, 이것도 전략이에요. 줄 세우고, 네, 닫기 누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네, 답안 저장 누르고, USB에 저장되면은요, USB 이제 확인해가지고, 제출하시고, 시험장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상으로 107회 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론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